안녕하세요. 화가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재료인 오칠과 자개, 금박을 이용해서 현대적인 회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빛과 어둠, 겉과 속, 보호와 상처 같은 좀 상반된 감정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약간 공존시키는 것이 제 작업의 특징입니다. 제 그림은 오칠 회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칠은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재료이고, 자개와 금박은 좀 빛을 머금고 반사하면서 그림의 깊이를 더해줘요. 저는 이 재료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감정의 양면성을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고통, 위로, 그리고 슬픔, 아름다움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림은 작은 공방, 그 같은 공간에서 아주 오랜 시간의 반복과 기다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칠은 한 겹 한 겹 올려야만 하는 재료라서 그림이 마치 저와 숨 쉬면서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저에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 제 삶을 좀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과 그 어떻게 보면 뒤에 숨어 있는 그 그림자가, 이 두 가지가 늘 제 안에도 공존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 소설이에요.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초상화만이 세월과 죄를 대신 짊어지며 추해지고, 그는 겉모습은 그대로 젊음을 유지하죠. 이야기는 결국 겉과 속의 괴리, 아름다움과 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그림 속에서도 늘 그 두 가지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의 어느 화실에서 헨리 경은 화가인 친구 베질 홀워즈가 그리고 있는 초상화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초상화에 그려진 좀 대단히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도리언 그레이이고, 베질은 그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곧 도리언과 직접 만난 헨리 경은 마찬가지로 그 미모에 감탄하죠. 헨리 경은 도리언에게 젊음과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이니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 것을 권합니다. 도리언은 헨리 경의 사상에 공감하며 완성된 아름다움을, 초상화를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초상화가 늙었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했어요. 베질은 초상화를 도리언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헨리 경과 사귀게 된 도리언은 점차 그의 사상과 감수성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극단 여배우 시빌, 베인과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서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편 시빌 베인 또한 도리언을 열렬히 사모하며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남동생 제임스, 그는 도리언을 경계하며 그가 누나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도리언을 죽일 것이라고 하면서 제임스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납니다. 도리언은 헨리 경과 베질을 10일이 출연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10일은 도리언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형편없는 연기를 펼칩니다. 공연이 끝나고 자신을 찾아온 도리언에게 11일은 도리언을 사랑하게 된 후 연기가 가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집중할 수 없었다고 대답해요. 크게 실망한 도리언은 10일에게 매정하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초상화가 조금은 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 다음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도리언은 10일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헨리 경이 찾아와서 10일이 자살했음을 알립니다. 충격받은 도리언에게 헨리 경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도리언은 그의 태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늙어가는 초상화에 장막을 씌우고 구석에 감춰둡니다. 한편 도리언은 헨리 경이 선물한 부도덕한 소설책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18년이 흐르고 도리언에 관한 평판도 나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질 홀워즈가 도리언을 찾아옵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 최근 도리언을 떠도는 나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도리언은 그의 영혼을 보고 싶다는 베질에게 감춰뒀던 초상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전의 아름다움은 흔적만 남은 채 추악하게 늙어버린 초상화를 보고 베질은 큰 충격을 받아서 도리언에게 기도할 것을 종용합니다. 도리언은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배지를 머리에 칼을 꽂아서 죽입니다. 이후 도리어는 해부학자인 친구 앨런을 불러 협박하면서 배질의 시체를 처리하게 부탁합니다. 앨런은 그 직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도리어는 아평굴에 출입을 합니다. 그때 죽은 10일의 동생 제임스, 베인이 도리언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도리언을 본 적이 없었고 도리언은 자신의 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8년 전 10일을 죽인 사람일 수 없다고 제임스를 속입니다. 제임스는 납득하고 도리언을 또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직후 어떤 여인이 나타나 그가 진짜 도리언 그레이임을 알려줍니다. 제임스는 도리언을 다시 뒤쫓기 시작했고 도리언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공교롭게도 사냥터에서 도리언을 노리던 중에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도리언은 제임스의 죽음을 확인하고 기뻐를 하고 그 후 도리언은 헨리경에게 자신의 살인죄를 넌지시 고백하고는 앞으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은 시골 마을의 순박한 소녀 해티머턴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의 추악한 초상화를 보고 도리언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동기가 허영과 위선에서 나온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초상화를 없애고 평정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도리언은 얼마 전 배지를 죽였던 칼을 들어 초상화를 찌릅니다. 그 직후 밖으로 비명소리가 들리고 하인들이 경찰관을 데리고 도리언의 방에 찾아와요. 방 안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초상화 늙고 추악한 남자의 시체만이 남겨져 있었고 하인들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로 시체가 도리언 그린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꼈는데 사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는 질문을 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도리언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저에게 약간 거울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과 그 이면의 그림자, 그 두 세계가 공존하는 모습이 약간 좀 제 삶과 그리고 그림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예술을 좀 가장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데뷔를 겉과 속의 분리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움은 순간일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기록되고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겉으로는 좀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칠은 겹겹이 쌓이면서 그 시간을 지나야 빛을 발휘하는데 겉으로는 매끈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층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초상화가 도리언의 삶을 대신 짊어지는 좀 장면과 닮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움이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것이지만 균열과 결함, 그 안에서는 빛나는 무언가가 그게 제가 약간 믿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업할 때 누구를 그리세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떠한 특별한 대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모습이 약간 좀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치 않지만 그 그림 속에서 약간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투영해서 작품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초상, 어떻게 보면 모든 여인들의 초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번역본마다 약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은 이 책에서는
삶을 살아가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멋진 삶을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새로운 감각을 추구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쾌락주의, 그것이 우리 시대의 바람이요. 당신은 바로 그러한 것의 가시적인 상징일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인물이라면 못할 게 없겠지. 세상은 한동안 당신에게 속할 거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난 당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혹은 진정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오. 당신에게 나를 매료시키는 것들이 아주 많아서 난 당신에게 반드시 뭔가를 말해줘야 한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일 거라고 생각해요. 젊음이 지속될 시간은 조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 조금 남았지. 언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은 시들어도 다시 피어나지요. 금연하는 내년 6월에도 지금처럼 노랗게 피어날 거예요. 몇 달이 지나면 자줏빛 별 모양의 클레마티스도 피어날 텐데 몇 해가 지나도 그 무성한 초록 잎사귀 속에서 자줏빛 별의 모습을 드러낼 거요. 그렇지만 젊음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라오. 20살 때 기쁘게 박동치던 맥박은 점차 약해지겠지. 팔다리의 힘은 빠지고 감각도 무뎌지지. 우린 결국 추악한 인형으로 쇠퇴하고 말 거요. 우리가 그토록 겁냈던 열정에 대한 기억. 우리가 굴복할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격렬한 유혹에 사로잡힌 채로 말이오. 젊음. 세상에서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단연코 없다오. 저는 이 문장이 조금 인상에 와닿았어요. 삶을 살아가시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그림 속에 숨어있는 저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함을 넣어서 그림 안에서의 내면 그리고 질문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아름다움 뒤에 있는 그 상처와 그 모든 진실 그런 것들을 그리려는 용기를 조금 얻었습니다. 저에게 멘토라기보다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 그림을 좀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이 그들이지 않을까. 그 믿음이 제겐 헬리경 같은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좀 중심을 잡으면서 제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젊음을 좀 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그의 눈동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 빛을 그리고 싶습니다. 겉모습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람의 눈을 보면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동자 속의 진실은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눈에 포인트를 줘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작업이 한국을 넘어서 좀 해외로 나아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만 머물던 그림이 이제는 좀 프랑스 컬렉터나 스웨덴, 두바이 같은 곳으로 조금씩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에서 밖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또 더 넓은 세계로 넘어가는 사이이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가들 마찬가지겠지만 작업을 할 때 약간 좀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또 라디오를 되게 많이 틀어놓기 때문에 여러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특히 좀 김광석 씨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것이 약간 좀 제가 즐겨 듣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늘 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고 또 그 길이 나를 데려가 줄 거라는 믿음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워낙 힘들다 보니까 힘들 때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다시 붓을 들고 작업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행을 가야지. 약간 그런 동기부여?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런 기분 전환용으로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시가 너무 많아서 진짜 거의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가끔 풀기도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지인들을 초대해서 작업실에 조그마한 미니 바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인들을 만나서 좀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깊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제 작업에 영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 탐구?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스트레스도 풀 겸 일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결국에는 원래는 장편으로 나온 책이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발간된 장편인데 결국 우리 자신에게 묻는 책인 것 같아요. 나는 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뭐 화가에게나 뭐 가수나 뭐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좀 꼭 읽어야 할 자신을 마주하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화면이 전환되는 포인트 그쯤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갔으며 블라인드를 걷었다. 환한 새벽빛이 방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기이한 형태의 그림자를 어스리한 구석으로 몰아냈으며 그림자는 그 구석에서 일렁거렸다. 그렇지만 초상화의 얼굴에는 그가 포착했던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더 강렬해진 것 같았다. 떨리는 맹렬한 햇살은 그가 어떤 끔찍한 일을 행한 뒤 거울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초상화의 입가엔 잔인한 기색의 주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움찔했으며 탁자에서 헨리경이 그에게 준 많은 선물 중 하나인 상아빛 큐피트 문양이 틀로 새겨진 타원형 거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재빨리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림 속 그의 붉은 입술을 감싼 그러한 주름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는 자신의 눈을 문질렀으며 초상화에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다시 살폈다. 실제 그림에는 수정을 가한 흔적이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표정이 바뀌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단순히 그의 공상이 아니었다. 그림이 변한 것은 더없이 명백하게 소름 끼치는 사실이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해 보았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바질 홀워즈의 화실에서 그가 했던 말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그래, 그때의 일을 그는 확실히 기억했다. 그는 자신이 젊음을 간직하고 초상화가 대신 늙었으면 좋겠다는 터무니없는 소원을 말했었다. 그 자신의 아름다움은 훼손되지 않고 캔버스에 그려진 얼굴이 그의 열정과 죄악의 무게를 짊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그림 속의 인물이 고통과 번뇌의 주름살을 갖게 되고 그는 단지 젊음을 연상시키는 미묘한 혈색과 사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과연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그런 생각조차 기괴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 앞에 놓인 초상화에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잔인함. 그가 잔인한 적 있었던 것까? 잘못을 저지른 건 그녀지 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었으며 자신의 사랑을 그녀에게 준 것은 그녀가 훌륭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실망시켰다. 그녀는 천박하고 하찮았다. 그렇지만 그녀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던 것이 생각나자 끝모를 자책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냉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는지 떠올렸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그의 영혼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그도 역시 고통을 받았다. 연극을 관람하던 끔찍한 3시간 동안에 그는 수백 년의 괴로움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고문을 받아야 했다. 그의 인생은 그녀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오랫동안 남게 될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녀 역시 그를 잠시나마 마음 아프게 했다. 더구나 여자는 남자보다 슬픔을 더 잘 견디는 존재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한다.
그들이 연인을 구하는 것은 단지 관계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헨리경은 그렇게 말했으며 어떤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 어째서 그가 11베인 때문에 근심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런데 그림은? 그것에 대해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초상화는 그의 인생의 비밀을 담고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영혼을 혐오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과연 그가 다시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아니다. 불안한 감각이 비전의 환영일 뿐이다. 끔찍했던 간밤의 헛개비인 것이다. 느닷없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작은 주홍색 얼굴이 그의 두뇌에 박힌 것이다. 그림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그런데도 초상화는 아름답지만 훼손된 얼굴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밝은 금발이 번뜩였다. 푸른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무한한 연민의 느낌,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림 속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연민이 그를 덮쳐왔다. 그림은 이미 변했고 계속 변할 것이다. 금발 머리카락은 회색빛으로 퇴색할 것이다. 붉고 흰 장미는 시들어 죽을 것이다. 그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얼룩으로 더럽혀지고 그 아름다움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초상화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든 간에 그의 양심의 가치적인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유혹에 저항할 것이다. 헨리경을 더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바질 홀워드의 정원에서 맨 처음 그의 열정을 휘저었던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교묘하고 유독한 이론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11베인에게 돌아가 보상을 해주고 그녀와 결혼한다고 다시 사랑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고통을 겪었을 게 분명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의 매력도 다시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행복할 것이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의 삶은 아름답고 순수하리라.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림을 힐끗 쳐다보고는 몸서리를 쳤으며 커다란 가림막으로 초상화의 정면을 가려버렸다. 정말 끔찍해. 그는 낮게 중얼거린 후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잔디밭에 나가서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그의 모든 음울한 열정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그는 10일만을 생각했다. 사랑의 희미한 메아리가 그에게 다시 울려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이슬을 머금은 정원에서 노래하는 새들조차 꽃들에게 그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책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MGTV. 네네. 시간이 가면 모든 건 변하겠지만 저는 변치 않는 건 결국에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제 그림도 계속 달라지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저를 화가로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공감 가는 그림들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양화를 접해서 그런 그림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 재료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런 걸 보존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칠을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재료인 오칠과 뭐 나전, 자개 이런 재료들을 다루면서 이게 공예적인 부분에 국한된 재료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하는 회화랑 섞어서 어떻게 보면은 회화의 확장? 그렇게 작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좀 감정을 담아서 그런 그림들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칠 회화가 한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에서 하나의 좀 언어로 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리고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제 목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적인 목표도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제 그림을 좀 통해서 사람들과 좀 진심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제가 계속 나아가고 싶은 그리고 작업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딱 한 사람?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 그림을 언젠가는 이해해주는,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런 분들께, 미래의 제 관객에게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을 건네면서 당신은 어떤 얼굴로, 무엇으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좋은 평론가 선생님들 되게 많지만 저랑 좀 잘 맞았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성균관 미술관에 지금 학예사로 일하고 계신 안현정 학예사님이 요번에 평론글을 써주셨어요. 그 중간에 평론글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틀이 오칠과 만난 세련된 한국미, 이렇게 타이틀로 시작해서 한국의 미, K-뷰티, 그 진수를 한국화와 오칠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김미숙 작가는 오칠과의 만남을 나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한국인의 내재한 한의 정서를 치유와 대안의 내러티브로 설정한 작가는 글로벌한 행보를 위해서 이름의 접조인 키미, 김미숙 중에 키미를 작가명으로 삼아 한국 미감을 고루한 전통이 아닌 세련된 현대화로 치환 중이다. 오칠로 극복해낸 응시는 작가를 규정짓는 하나의 대표성을 의미한다. 10회 개인전 이후 여성이 갖는 사회적 한계를 대중적 평등성으로 전환하는 작가는 여중, 여고, 여대에서 겪었던 한국적 보수성을 빛나는 여성성으로 재해석한다. 여성만이 가진 빛나는 순간을 그려보자는 다짐은 몽환적 정서로 표현되는 여성과 꽃이라는 대상 속에서 오칠이 빚어낸 상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사한다. 위로와 치유의 상징 꽃과 여성 작가는 꽃을 그려내는 내내 꽃의 겉면보다는 내면의 이른바 피고 지는 속성과 만난다고 고백한다. 아름들이 피었는가 싶다가도 생을 다하는 꽃의 속성은 단순히 아름답기보다는 자신을 던져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이타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꽃을 그리는 모든 순간, 위로와 휴식, 사랑,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그 감동의 영속성을 만난다. 작가는 꽃과 여성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 꽃은 여리하게 피어났다가 지는 부분이 여인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한다. 젊었을 때는 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생의 정서와 마주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미지로 기록하는 과정은 일종의 여인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와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작가는 느낌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채집하거나 직접 다양한 모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깊은 대화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포즈와 감성들을 자기 스타일로 변주한다. 작가의 시그니처인 오칠 여성화들은 꽃 그림과 동일한 맥락에서 시도된 것이다. 김미숙은 자신의 생활 영역을 바탕으로 삼은 자연과 생명의 내면을 독특한 색채와 은유적 암시를 통해 한국 여성으로서의 자전적 에세이를 선보인다. 작가의 향후 행보는 초기부터 등장한 꽃과 단독 여인상을 군중 회화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오칠을 바탕 삼은 미디어 조각 영역으로까지 형식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삶과 꿈,
환상과 동경 같은 몽환적 아름다움을 세계화시키는 것이다. 이 평론글은 안현정 학예사님이 써주신 저에 대한 그림의 평론 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글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자극을 받게 되고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들을 읽으면서 K-아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좀 이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K-아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자극받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평론글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그런 형식으로 좀 잘 풀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인들의 초상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런 의뢰를 종종 받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좀 그려주면 안 될까요? 라는 되게 그런 제안을 많이 받는데,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이게 현대인들의 초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누군가의 초상을 의뢰받아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장문의 메일이 온 거예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암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시를 보러 다니다가 우연히 제 그림을 마주했는데, 거기서 내 모습은 지금 이렇게 초라한데 여기 있는 여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투영이 되면서 갑자기 울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장문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걸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분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걸 받아보시고는 그림이 주는 힘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이런 책도 그렇고 모든 예술이나 문화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니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그 컬렉터님과 되게 돈독한 사이도 됐고, 그리고 되게 많이 호전도 됐고, 그러면서 자신의 리즈 시절 자신을 투영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었지, 이런 과거적 과거형이 아니라 늘 아름다웠을 때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더 앞으로의 인생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게 예술이고 그림이고 글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초상화라는 의미는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꾸준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요번에 4월 달에 하코제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인도에서 기자님이 지나가다가 보셨는데, 제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유화나 아크릴 그런 걸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오칠로 그린 거다 보니까, 오칠이랑 자개로 그린 거를 좀 매력 있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분이 약간 좀 인터뷰 요청을 하셨고, 그게 요번에 8월 달에 인도 일간지 전면에 조금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통 재료이자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고 되게 더 신선한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거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자극받아서 그래, 조금 내가 좀 넓은 사고를 가지고 세계로 좀 뻗어나가면 어떨까. 약간 이런 자극들도 조금 많이 받고, 현장에서 조금 받는 피드백들이 아마도 모든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좀 삶을 살아가고 약간 좀 영위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운 좋게 프랑스 컬렉터 분이 한국에 비즈니스 차 오셨다가 그림을 하나 구매를 하셨는데, 제가 이게 57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온도, 습도에 의해서 이게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경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도, 습도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경화되는 시기를 놓치면 그 57이 굳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시 앞두고
미완성인 작품을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미완성이라고 해놨는데 본인은 이 그림을 꼭 갖고 싶다. 완성한 거 이미지를 보내다오라고 해서 완성을 해서 그분께 프랑스로 건네드렸던 그런 사연들로 어찌 보면은 되게 뭐라고 했나? 근데 또 그분이 이제는 한 점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좀 작가한테는 약간 좋은 후원자이자 약간 컬렉터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컬렉터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런 해외에 계신 컬렉터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다는 영역을 확장했다는 거에서 올해 약간 좀 되게 의미 있는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번외인데 어떤 갤러리 대표님이 자기애가 강한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사진, 뭐 아크릴 이런 거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오칠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긴 해요. 그래서 사업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업성을 띠거나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의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그냥 이 화가로서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여성만 그리다 보니까 어떤 모 회장님께서 남자 초상화는 안 그리냐 내가 1호로 내가 남자 초상화를 그리면 이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 카드를 쓸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여성으로서의 언어들을 지금 제가 풀려고 열심히 집중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모든 시리즈가 나중에는 뭐 남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남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여인, 엄마, 뭐 나, 딸 이 스토리만 해도 너무 많은 에세이가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은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성이란 주제로 조금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거울이자 초상화입니다. 아직 제가 제 초상화를 그려보진 않았지만 제 안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고 제 그림은 그 거울 속에서 태어난 초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과 예술은 늘 그림과 함께 이 책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한 젊은이의 초상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간다면 그것은 과연 그림일까요? 아니면 영혼일까요? 오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속에서 우리는 예술과 삶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한 권의 책. 오늘 저는 어떤 공간보다 더 깊은 인생 공간 무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겉의 빛은 쉽게 반짝이지만 속의 깊이는 오래 기다려야 할 빛을 바랍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진실의 메시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초상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인생책 이야기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책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MGTV